네, 증시는 지금입니다. 이제 또 하나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죠. 너무 또 격한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너무 과한 해프닝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또 있으니까 그걸 믿어보고 풀어보도록 하죠.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와 처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업을 봐야 되니까 또 김주환 어서 기업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려 6.13%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떨어진 각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네, 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선 그 이유를 찾고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I 에이전트의 캐시카우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또 다들 금요일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네. 지금 어디로 가서 찾을 수도 없는 참 그죠? 정책을 다듬는데 이 목소리도 있고 저 목소리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 건 알겠는데 한 목소리가 지금 없어서 일단 외부의 어떤 이슈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부의 지금 자중질환이 좀 커졌습니다. 하지만 또 추진하던 건 계속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마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AI와 관련된 거대한 담론이죠. 네, 그런 것들은 갑자기 없던 일로 합시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 세법 관련된 증시에 관련된 세법은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데 자꾸 뒤쑤셔나가지고 그거는 없던 일로 해도 없던 일로 당분간 보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정책을 없던 일로 합시다 이건 아니죠. 네. 양평 고스톱으로 뚫다가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스테이블 코인과 AI 카카오 이걸 좀 풀어주시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한번 상승을 크게 했었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네이버까지 해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이제 IT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했다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의 모습은 AI 협력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어떻게 출시하느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11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11월이면 몇 개월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독으로 카카오가 따로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AI 서비스를 한다면 사실상 조금 기대가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픈 AI와 협업해서 같이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개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와 협업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요금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절약해 나갈 수 있고 넷플릭스가 다른 통신사하고 계약해서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출시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처럼 카카오를 이용한 그 서비스 이용 빈도나 아니면 사용자 수가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서비스 이제 카나나라고 이렇게 앱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 저장 용량이라든가 저장 서비스 같은 이제 톡 서랍 또 유료화를 다 해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이용자 수가 5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군요. 예, 현재도 그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분실에 쓸 경우에도 그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보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성, 클라우드에 또 보관을 시켰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확장이 된다면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여러 개로 늘어날수록 광고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 수가 훨씬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카카오의 성장성은 지금 이제 뭐 주가 상으로는 뭐 그 작년 정도 올 초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조금씩 하나 둘 열리고 있다. 다만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5월 정도에 이제 많이 반영을 해서 상승을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뭐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도 들 수 있고 그 부분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될 때는 아직까지 어떤 구체화 모델로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저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에이전트 서비스를 포함해서 AI와 협업해서 유료화하고 광고 트래픽 수를 넓힌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익 모델이나 그리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AI 분야에서만 1조 대 매출이 가능하냐라는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20조 이상,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2조 가까운 분기 실적을 내고 있고 한 8조 정도의 연간 매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료화와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을 보탠다면 한 1조 정도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형 이제 AI 모델 개발에 2천억 원이 이제 집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카카오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개발되는 2천억에 대해서는 오히려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 같은 대형 업체보다도 이 저변을 넓히기 위한 것에 이제 펀딩이 많이 들어가거나 투자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카카오가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혹시나 투자나 뭐 이런 부분을 받는다고 해도 2천억에 대해서는 이제 카카오가 그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많은 매출 분야가 넓혀져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단어 속에 또 그게 내용이 있는데 AI 에이전트 캐시카우 역할론 유료화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유료화해야 수익이 들어올 텐데 그 유료화의 성공 여부는 아직 답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항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물론 이게 갑자기 카카오톡을 전면적으로 유료화할게요라고 하면은 조금 반발이 생길 수 그렇죠. 있겠죠. 다른 네. 데로 이전해 가겠죠.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로 도망가겠죠. 저부터도 그럴 테니까. 근데 이제 무료 플랫폼을 깔아두고 그 안에서 일부 기능이 좋은 것들은 유료화, 뭐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필요하면 사야죠. 네. 뭐 1,000원, 2,000원이라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은연중에 녹이는 건 이제 기업의 경영 전략인데 대놓고 자 AI 에이전트 이거는 유료화예요. 근데 그걸 써보지도 않았는데 좋은지 나쁜지도 모른단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유료화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무조건 다 있을 반발해요, 것 그러면. 같고요. 오늘 크게 이 카카오의 상승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AI, 네. 두 번째가 콘텐츠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AI 오늘 또 일정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평가가 종료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5개의 기업에 대해 그렇다고 국가가 그래요. 선정을 그러니까 저 합니다. 정책 자금 2천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약간 형태가 그 이렇게 경선을 통해서 네. 올라오는 그 뭐죠? 그 노래할 프로듀스 때도 101처럼. 예, 그런 네. 거 그런 그래서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5기업이 선정되게 되는데 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5개 기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2027년까지 또 3개 기업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린 다음에 2가지 기업만 남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 또 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주말 사이 또 다시 들어오면서 웹툰 기반으로 해서 이 영상화 되었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뭐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내용들이 함께 오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접근하려고 이제 범용성을 많이 이제 가동시키고 근데 유료화를 너무 빨리 타이틀로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근데 유료화라는 측면에서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신감인가? 네,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 이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기 힘든 상황에서 유료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유료화를 지금 카카오가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그 메신저 내용 저장 서비스라던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고 유료화를 어느 정도는 일부 도입을 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카카오를 안 쓰고 라인이나 뭐 다른 메신저로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다른 서비스로 쉽게 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종속돼 있다라는 표현으로 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유료화를 확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유료화를 하는 정책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그렇게 해서 유료화는 좀 더 이제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고객 충성도 뭐 뭐 전문 용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가둬놓는 효과.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쓰던 게 갑자기 또 딴 거 뭐 대체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려서 하겠다. 뭐 좋아요, 뭐 자리 봅시다. 예. 그 요즘 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네이버 같은 데도 가끔 저한테 푸싱을 주는데 네. 과거 뭐 몇 년 전 사진 이거 진실이 왜 가지고 있지? 네. 이런 거 약간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네. 한때 뭐 사랑해요 학교인가? I love school, I love school. 네. I love school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다 날아가가지고 과거의 추억들이 없어졌다. 그걸 회복한다.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억을 저장해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겠다. 이렇게 당위성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기꺼이 지불을 할 텐데 갑자기 빵 유료 AI 에이전트 와 우리 좋아요 유료화 그러면 안 하겠지. 네, 뭐 그렇죠? 지금도 뭐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컨텐츠 저장 기간 한 30일 정도만 두고 나서 사진, 영상, 메시지를 다시 보려면 또 핸드폰과 PC 더 톡에서 하려면? 연동을 해서 보려면 돈 내라. 네, 돈을 내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용 자체를 유료화할 것 같진 않고 이러한 좀 제한과 억압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유료화를 강화하지 않을까 예측은 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뭐 네. 2년, 3년을 쭉 길게 틀어놓고 보면 이 기업이 자체가 한 번 쏘면 한 3개월도 쉽니다. 또 한 번 쏘면 패턴이 네, 3개월 쉽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이 급등과 반등을 개인적으로 다 믿지 않는 성향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조금 그 살짝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금요일 하락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제가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다른 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카카오를 넣을 자금의 여력도 마음의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일반 투자자의 생각이 이렇답니다.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전략은 그러면 카카오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카카오는 매수 전략으로는 매수.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뭐 AI 에이전트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그룹 내에서 게임에 대한 매출 부분이 한 4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컨텐츠나 엔터 분야도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되고 턴어라운드가 돼야 좀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뭐 게임 그룹에서 게임 분야라든가 컨텐츠 분야 이런 쪽에서 뭐 성장 좀 계속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확인한 이후에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되려면 앞서도 모든 굵직한 줄거리들이 정립이 돼야지 기업을 믿고 또 투자도 장기화하고 뭐 거기에 또 장기 투자 하여튼 뭐 세제 개편 자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뭐 세금도 좀 깎아주고 맞습니다. 뭐 이러면은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처럼 조금 오르면 또 밀릴지도 몰라. 네. 팔고 또 내리면은 안 사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현진 대표는 매수 의견, 김유정 아나운서는 나는 조금 별로예요.
그렇습니다. 간망. 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기업은요. 펩트론 함께 점검해 보도록 펩트론.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상이었죠. 목요일 밤 미국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제약 기업들에게 약가 인하를 종용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시장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에서 GLP-1 비만 치료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적용을 시범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또한 8월에는 마운자루의 국내 입성 관련 기대감까지 남아있죠. 오늘 펩트론의 상승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값 인하 압력. 이것도 아마 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그래서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한 뭐 전략일 거라고 보고, 네. 그러면은 다국적 기업, 이 빅파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든지 보전을 할 것 같은데, 국내 일부 뭐 셀트리온 같은 데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오히려 이럴 땐 기회다라고도 주창을 하시던데 일각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펩트론은 물론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지만 이 기술 GLP-1 네,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약가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 지난주에 좀 그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을 하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메이저 제약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라던가 아니면 제형 전환 관련한 네. 것에 이제 플랫폼 사업에 좀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가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약가 인하해야 되는 품목이나 신약에 대해서는 제형을 피해서 따로 출시를 또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이 이제 복제약을 더 확대해서 이제 라이센스가 끝나는 약들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더 확대되면서 약가 인하를 끌어내리던가 이런 부분 두 가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시장의 경쟁력과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 부분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지난주에 이제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서는 네. 주가 강세를 이끌었던 건 이제 루프원이라고 성조숙증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만약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루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조숙증 관련한 시장 규모 자체가 1,800억 정도 수준으로 뭐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뭐 그렇게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메리트의 요소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미국의 그 비만약 보험 적용을 한다는 그 측면이 가장 좀 오늘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펩트론이 직접 비만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펩트론도 비만약 그 GLP-1에 대해서 이제 제형 전환하는 플랫폼을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D&D 파마텍이라던가 펩트론 그리고 킵스파마 이런 정도에서 계속 이런 제형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펩트론도 그 중에 하나여서 뭐 아직까지 이 제형 전환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임상이 완전 완료돼서 신약 출시 그러니까 제형 전환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까지 갔으면 훨씬 더 주가 상승은 강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은 여전히 이제 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 상승까지는 미국의 비만약 정도 적용 뭐 이 부분이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양리 전달 체계랑 그다음에 이제 뭐 제형 변형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약을 직접 먹어보면 아는데 혈압 뭐 당뇨 이거는 이제 성인병의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하루에 식후 3번 엄청 귀찮아요, 그거. 네. 약도 이게 알이 커가지고 목에 막 걸리고 그러다가 조금 기술이 발달하니까 하루에 일어나서
깨어나자마자 한 번 먹는 걸로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링거도 이제 우리 뭐 보통 링겔이지만 네. 가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맞잖아요. 그걸 좀 짧게 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거를 지금 하는 기업이 펩트론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네. 전략은 그 펩트론은 이게 물론 괜찮은 기업이지만 좀 주가적으로 이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관망,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관망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펩트론이 하고 있는 뭐 1개월 지속형 주사제 그 루프원 아까 말씀드렸던 네. 풋모커가 받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스마트 대포라고 경구용으로 그 약물을 전달하는 체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분자 방식의 이제 약물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이 저분자 방식에 대해서 안정성이 완전하게 확보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에 대한 전략으로는 뭐 아직까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주가적으로 투자하는 그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은 관망하는 상황으로 좀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주가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 전고점 근처까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짧게 정리를 하면은 어. 이게 미국에서 이 보험 적용 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메디케어가 60세 이상 노인들,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원래는 이거 미용 목적 아니야? 진짜 GLP-1 비만 치료제 필요해? 라고 해서 적용을 안 했는데 이것도 질병이구나. 그들을 치료해줘야겠구나 해서 시험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면 60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비만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사용처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여기와 덧붙여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복제약까지 규제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네. 미국의 본 기업들,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업하고 있는 펩트론과 관련 이슈로 상승하는 국내 테마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테마적으로 반등하더라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 수가나 뭐 그런 보험 체계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들의 스타일로 봐서는. 근데 하지만 뭐 잘 처리된다고 가정하에 저는 이 기업을 조금 유심 있게 보는 거는 최호일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질병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개인정보기 때문에 좀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뭔가 간절함? 이런 게 기업이 조금 특성이 있다 정도. 그리고 하여튼 저는 저도 좀 좋게 보고 싶은데 가격은 좀 부담인 거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기에는 시간이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디죠? 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